네, 반갑습니다. 네, 더이룬 컴퍼니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서울 온 김에 또 저희 또 유능하신 또 민태호 변호사님과 오늘 유튜브 촬영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요. 네,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또 저번에 하자 1편, 2편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오늘 또 다른 하자에 대해서 한번 또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민태호 변호사고요. 저 법무법인 선승에서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우리 저기 인테리어 박정현 대표님하고는 자주 소통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재미있는 또 진짜 중요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돼서 저 역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 얘기해보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앞전에 제가 하자에 관련돼서 영상을 한 2편 정도 찍었거든요. 예, 저도 잘 봤습니다. 네. 구독자. 예, 전 다른 구독자고요. 예. 예, 아주 재미있게 잘 찍어주셔서 예, 네. 저도 잘 보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하면 저도 이제 그렇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예, 하자에 대해서 2편을 찍었는데, 뭐, 첫 번째는 뭐, 하자에 관련된 뭐, 정의나 네. 뭐, 어떤 것들이 하자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촬영을 했고,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 하자에 대한 분류, 뭐, 대해서 이게 물리적인 하자인지, 그 다음에 뭐, 책임 소재에 따른 뭐, 하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저희가 이게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불가피하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게 뭐, 그 앞전 영상에서도 많이 드렸듯이 뭐 시공상의 하자도 있고, 뭐 감리상의 하자도 있고, 설계도서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되면 도대체 입증은 뭐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를 주장하는 측, 즉 보통 이런 경우는 도급인, 발주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이겠죠. 고객이 내가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소송상으로 가면, 즉 도급인 또는 고객, 발주처 이렇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이 그냥 인테리어 공사 주거 공간이나 상업 공간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으면 그 클라이언트가 직접 이제 하자 입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서로 하자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난 하자라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소송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도급인, 고객, 클라이언트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이게 막 소송은 해야 돼. 아, 이게 막 뭐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것 같아. 내 눈에 봤었을 때는 이게 찍혀 있고 중대 하자인 것 같아.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중대 하자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무작정 뭐 보면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는 공사한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아야 되고, 공사를 의뢰한 입장에서는 뭐 미세한 하자까지 전부 다 정리가 다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측의 입장이 항상 달라요. 이제 공사를 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사는 완료된 거다. 추후에 이건 AS를 해주면 된다. 뭐 이런 입장이 많고, 또 돈을 또 주는 고객님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런 거 미세하게 찍힌 것도 다 하자 아니냐. 내 돈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하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입증 책임이 있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이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자가 발생됐는데 난 하자라고 보는데 판사가 네가 판단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법원 입장에서도 하자인지 아닌지는 입증 책임은 도급인한테, 즉 클라이언트, 고객한테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판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물론 아주 명백하다. 예를 들어서 아주 명백하다면 뭐 집이 허물어졌다. 뭐 그 정도라고 하면은 명백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즉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풀에 있는 감정인한테 감정을 맡깁니다. 즉 감정 비용도 고객이 써야 되고, 난 이 사람한테 감정 맡기고 싶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갖고 있는 풀에서 거기서 이제 몇 명을 이렇게 추리거든요, 법원이.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급인이, 그러면 견적도 나오고 뭐 방법도 나오니까 뭐 경력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감정인을 지정해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감정인을 지정해 주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 도급인, 클라이언트, 고객한테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게 감정인지를 감정인들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도급인이나 신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자임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어떤 게 감정인지 질문사항도 적어야 돼요. 질문사항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하자 존재도 중요하죠. 근데 결국은 하자를 통해서 이게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요한 건지 또는 이게 얼마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사항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죠, 전문가의. 네. 이거는 정말 또 보시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유익한 또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사항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 감정인들, 하자 감정인을 이제 지정을 할 때, 네네. 뭐, 건축에 경험 있는 분들, 인테리어 경험 있는 분을 지정하는데, 이제 건설, 감정사, 뭐, 이런 분들을 상대로 가지고 하거든요. 네네. 예. 제가 건설 감정사라고 하면 이제 감정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 제가 여쭤요. 왜냐하면, 우리 박정희 대표님이 건설 감정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네. 건설 감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현장에 발생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감정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처럼 뭐 발생되는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면은 공사 현장에 보면 또 기성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뭐 공사를 이 정도 했으니 나는 요 정도 금액을 받아야 된다. 공정률이 10% 됐으니까 기성 금액도 1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상대방의 입장이 또 다 다릅니다. 일단은 견적서가 상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물량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님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 1,000만 원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업체 입장에서는 한 3,000만 원 받아야 된다. 요런 이제 입장차가 생기면 또 기성고 감정을 또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 뭐 약정되지 않은 추가 공사 같은 게 생긴다든지 그런 이제 분쟁이나 이런 게 발생했었을 때 저희가 기성고 감정, 그 다음에 하자 감정 요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소송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자 감정 또는 아까 말한 기성고 감정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 감정이 소송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래서 객관적인 감정이 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감정할 때 이제 양쪽 다 이렇게 만나봐야 되고 한쪽만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좀 또 사람이 치우칠 수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은 이제 항상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자가 나왔으니까 또 변호사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조그마한 하자가 있을 때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좀 쉽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실리콘 처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자를 또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만 또 처리를 해서 하자가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 가지고 뭐 클라이언트는 이거 다 뜯어내라. 뭐 나는 다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용납할 수 없다. 새로 다 해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다 뜯고 다 다시 해야 되냐. 뭐 도배 같은 경우도 조금만 지키면 그 전부 다 판갈이 다 갈아야 되는지 마루 같은 경우에도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바꾸면 롯드가 달라서 색깔이 미세하게 다르니까 전체 이 방 다 갈아내라. 그렇게 무조건 다 뜯어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계약서에 정해진 업무대로, 즉, 아까 말한 대로 뭐, 재료도 말씀하셨고, 공법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재료와 공법이 다르게 됐다. 그럼 하자는 맞는데, 그럼 모든 하자가 계약 위반이 되니까 다 뜯어 고쳐라. 아니면 다 돈 물어내라. 돈 줄 수 없다. 이렇게 맞는 건지,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하자가 중대해야지 됩니다. 계약 위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자가 맞으면 계약 위반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걸 뭐 원사급을 해줘야 될 정도인가 아니면은 뭐 돈을 안 줘도 되는 정도인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뭐 중대해야 된다 또는 보수가 어느 정도 뭐 걸리는지 어느 정도 하자를 보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조그만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거를 또 중대한 하자인지 중대하지 않은 하자인지 따라서
어떻게 또 AS를 하는지 거기에 또 많이 바뀌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중대한 하자인지 중대하지 않은 하자인지 이거는 어떻게 판가름합니까? 이게 막 뭐 저는 무조건 중대하지 않다. 이거 조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분명히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그러면 무조건 중대한 하자인 거지. 내가 불편하다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좀 구분 짓는 정확한 기준이 또 있을까요? 예, 큰 틀에서는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사용상의 문제가 없거나 기능상의 문제가 없으면 중대하자로 보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하얀색이냐 아이보리색, 약간 재료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미관의 차이지 사실은 그걸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뭐 하얀색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색깔을 보니까 뭐 누리끼리 하다. 그럼 하자는 많은데 기능상의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면 그 정도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중대한 하자는 어떤 경우에 보냐면 법원은 보통 큰 틀이 있는데 건물의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 경우 또는 내구성, 그다음에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구조균열, 뭐가 금이 많이 가가지고 뭐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누수, 또 부식, 철근 부식, 또 뭐 이런 경우 발생되면 안 되지만 무슨 기초 침하가 발생될 정도다. 이 정도면 중대한 하자로 보죠. 누수는 참 말씀만 들어도 치명적이네요. 네. 누수 발생되면은 뭐 밑에 집부터 시작해서 뭐 또 장난 아니다 보니까 뭐 절대적 하자에 항상 보면 누수가 들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또 변호사님이 또 좋은 답변 해주셨고 또 그런 경우도 그러면은 좀 있잖아요. 실무에서 항상 많이 또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뜯어 고치는 비용이 너무 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시공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드는데 이걸 어쨌든 뜯어서 다시 재시공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든다. 네. 와, 그런 경우에는 정말 생각만 해도 또 골치가 아픈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6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보수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중대하지도 않는 하자인데 비용만 이빠이 든다. 뭐 중대하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안 되면 해주면 되잖아요, 그거야.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인테리어는 1,000만 원인데 이거 보수하는데 2,000만 원이 든다. 그런 경우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자 보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죠. 그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없으면 피해자 입장 또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럼 나 아무것도 보상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 또 진행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또 저희 고객님들한테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예. 이제 판례에서 나온 사례가 있고 제가 했던 사례가 있는데 판례에서 나온 사례를 말씀드리면 설계 도서에 이제 특정 회사 제품을 이제 뭐 승강기로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도급받은 이제 수급인이 사실 그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을 설치했었습니다. 성능은 이제 뭐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그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그 특정 회사 제품을 왜 요구했냐면은 유지 보수에 있어서 그게 더 편리하거나 비용이 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외부 업체이거나 한국 업체나 이거에 따라서 유지 보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법원은 사실은 기능상의 차이는 없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봤죠. 또 제가 했던 사례 중에 뭐냐면 이건 뭐 건설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가습기 있잖아요. 네. 네, 가습기를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제 특정 스펙을 정해놨습니다. 이런 걸로 가습기를 달라. 이제 근데 대량으로 주문했죠. 굉장히 크게. 근데 이제 그걸 주문받은 주문받은 업자는 사실 다른 스펙으로 이제 주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약간 다른 종류였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이걸 크게 문제 삼았던 게 왜 그랬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냐면 가습기는 이제 그 전기 코드를 꼽잖아요. 네. 전자 인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증이 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인증이 안 나오는, 만약 인증이 나왔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텐데, 실제로 그게 인증이 안 나올 정도의 스펙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능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인증이 안 나오면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능상, 안전성, 이 두 가지로 판단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경우에 이거는 중대한 하자다. 그래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판단한 경우가 있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이해가 좀 쏙쏙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또 업체 측에 저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업체 측 저에 관련된 이야기를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공사가 끝나면 보통 이렇게 이제 클로징 미팅도 많이 해요. 마감 네. 미팅 하면서 이제 같이 둘러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둘러보고 이랬는데 딱히 문제되는 건 없어요. 뭐 그냥 미세한 뭐 스크래치나 이런 이제 그런 간단히 뭐 작업자가 와서 금방 손볼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이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거 완벽하게 될 때까지 뭐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한 20% 남은 잔금 못 줘. 10% 남은 잔금 뭐 못 준다. 그리고 이거를 완료되고 내가 한 달 정도 살아보고 뭐 다른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어떻게 다 아냐. 살아봐야 알지. 한 달 정도 살아보고 문제가 없으면 잔금을 줄게.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공사가 완성이 되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공사의 완성과 하자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최후의 공정까지 다 완성이 됐으면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으면 바로 잔금이 발생이 되죠. 잔금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되죠. 근데 하자라는 건 뭐냐면 완성은 됐는데 뭔가 불완전한 거야. 완성이 됐어. 근데 뭔가 미흡한 게 발생이 된 거죠. 최후 공정까지 됐는데 뭔가 다르게 된 거죠. 실제로 계약과 다르게 또는 뭐 약정한 거 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능상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 하자라고 하는데 그럼 하자가 미세한 하자라고 하면은 잔금을 거부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미세한 하자 같은 경우에. 근데 뭐 나름 중대한 하자고 거기에 발생되는 하자가 발생이 됐고 중대한 하자로서 손해배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동시이행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권과 잔금 이행 청구권이 사실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중대한 하자에서 하자 보수가 완료가 안 됐거나 아니면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잔금을 안 줘도 되는 거죠. 예. 즉 동시이행으로 돼 있지만 법원은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돼 있냐면 동액 상당이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미세한 하자라고 했죠. 네네. 미세한 하자가 이만큼인데 잔금이 10% 20%예요. 그 미세한 하자가 동액이 아니거든요. 잔금은 주긴 줘야 되는 거죠. 잔금은 주고 미세한 하자는 뭐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한 하자를 가지고 빌미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미세한 하자를 가지고 잔금을 안 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 금액만큼의 어느 정도의 하자가 큰 하자가 있거나 중대 하자가 있으면 처리가 다 되고 나서 서로 잔금을 지급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면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로 서로 이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미세한 하자 가지고는 잔금을 거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거 업체에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많이 물어봐가지고 구독자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구독자 회복을 위해서 끌어올리시죠. 끌어올리기. 고객님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 그런 질문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중단돼서 저희 회사에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뭐 인테리어 사기당했다. 기성고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든지, 또는 돈 준 것만큼 공사는 했는데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도장까지 했는데 도장이 벌써부터 벗겨지고 물이 새고 방수는 했다고 했는데 밑에 집에서 연락 오고, 그러니까 공정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하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단을 결국 하고 뭐 저희 쪽에서 이제 연락 오는 경우도 많아요. 뭐 소송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고객님들께서 그냥 임의로 너랑 공사 못 하겠어.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바로 계약 해지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하고 있는 진행 중에 해제를 한다. 원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자가 너무 극심해. 하자가 너무 심해서 그게 도급인 클라이언트 지금까지 진행된 게 도움이 안 되고 또 이걸 사용하기에 너무 어려워.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 그리고 또 이걸 복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런 경우에는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그것이 도급인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죠. 즉 계약 진행 중간에 불가항력이 아닌데 뭐 전쟁 뭐 이런 게 아닌데 해제하겠다. 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자가 너무 심해서 이것이 도급인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원상복구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해제를 인정해 주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처음에 얘기를 해서 다시 되돌아보면 하자가 이제 극심해서 이제 뭐 클라이언트한테 엄청난 큰 피해가 발생을 했다. 이러면 네.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고 맞아요. 그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뭐 법원에 해서 그 판단 이 하자가 극심한지 요거의 여부는 이제 건설 감정을 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 오늘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이제 딱 하면 정리가 좀 되네요. 네. 여기서 조금 그러면 해제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해제 결과는 뭐야?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돈 준 게 있다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만약에 해제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돈을 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원상 회복이 가능하죠. 예, 그다음에 별도의 손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손해배상도 가능하죠. 물론 다 입증을 해야죠. 아. 입증은 감정인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저희 업계에 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안 되지만 또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태호 변호사님께 여쭤봤고 너무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영상이 조금 빵 터졌으면 네.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네, 저도 예.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네, 오늘 박정 대표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저도 이제 리마인드도 하고 또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네. 근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또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그 법무법인 선승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움 주실 거죠? 네, 당연합니다. 네,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테리어도 우리 박정 대표님께 부탁드리면 잘 해드리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해야 된다. 또는 하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뭐 해드린다고 하는데 맞죠? 네. 네, 네, 박정인 대표님께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